그러니까 우리 시장 좀 볼까요? 오늘은 뭐 조금 하락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좀 어차피 어제가 조금 이제 좀 시장이 좀 떴었죠. 떴기 때문에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도 좀 쉬어가더라도 모처럼 이제 갭, 물론 그 앞서서도 갭 상승이 있었고 어제 또 갭 상승이 나왔거든요. 연속적으로 좀 갭이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약하지만은 않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참 오늘은 이제 여기를 잘 지켜낸다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조금 올선까지는 이제 내려왔지만은 또 이제 살짝 밀어 올리면서 일단 올선을 이제 잘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는 좀 내려오긴 했는데 뭐 종목들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우리 그 종목들이 이제 강세장에 들어가는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상당히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좋은 장 그리고 좋은 종목들이 이제 나오는 그러한 장인데, 자, 여러분 좀 어떠세요? 좀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십니까? 예전보다도 훨씬 좋은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뭐 지금 별로 이렇게 아직까지 뭐 그렇게 별 변화를 못 느끼겠는데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종목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극명하게 갈려지는 것은 종목들은 좋은데 우리 뭐 대표주 삼성전자는 여전히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또 7만원 아래에 빠져서 어느 정도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건데, 뭐 저점을 더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 탄력이 확실히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 이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인기주, 이전의 인기주 그리고 이제 좀 큰 종목들은 좀 이렇게 비중을 좀 줄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근데 역시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별로 그렇게 재밌는 느낌, 힘쓰는 느낌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뭐 지수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난 1월 말 같이 그렇게 이제 큰 폭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지만은 지수 자체는 이렇게 이제 안 빠지니까, 뭐 물론 바닥이라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동의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기 이제 관련된 기사라든지 이제 증권 관련돼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좀 보니까, 은근히 보니까 있죠. 또 다시 뭐 어차피 뭐 대세는 전기 자동차 뭐 이런 쪽이다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또 지금 저점에서 이제 저점이니까 거기서 이제 또 봐야 된다. 그러한 것들도 제가 좀 보았거든요. 그래서 야, 요거는 또 잘못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제 더 안 빠지니까 그쪽으로 그게 안 빠지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걸러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의견이라고 참고하고 또 한번 사본다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큰 조정 뒤에는 횡보 조정이 있다는 거. 그래서 횡보가 충분히 끝나야 되는데 충분히 아직까지 횡보 조정 끝나지 않은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른 쪽이다. 그래서 이제 큰 종목 위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 아는 사람들도요, 우리 저기 보름 전에 그 선거할 때 있었죠. 보름 전에 이제 거의 선거하였는데 벌써 보름 됐나요? 하루 쉬었잖아요. 그때 또 연락이 와가지고 뭘 살까 이런 건 아닌데, 뭐 주식이 이제 바닥이 맞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닥은 되었지, 시장 분위기는 뭐 더 내려갈 거 있겠냐, 바닥이 되었지 하니까 또 삼성전자를 한번 사볼까 아니면 삼성전자를 또 샀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참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그러한 쪽으로 보고 있는 영역, 시장은 늘 바뀌거든요.
늘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영역 그 안에서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전혀 다른 종목들이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미 큰 종목들보다는 작은 종목들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소형주 보세요. 소형주 차트는요. 지금 상당히 강세장에 있는 그러한 차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로 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지금 시장의 한 곳에서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다시 삼성전자라뇨.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현대사료 뭐 대박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네 번째 제목은 3연상이라고 잡았는데 이게 어젯밤에 올려놓은 거라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4연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어디까지 갈지도 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뭐 지금 어차피 이제 저항대가 없고 매물 다 돌파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날아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 진행되어질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데 아니요, 기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뿅뿅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러한 현대사료, 여러분 시장을 일으킬 때, 여러분 이 현대사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상한가 4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먹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요? 근데 앞으로 더 배부를 것 같아요. 후속주들이요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이 현대사료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게 될까요? 뭐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종목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그 돌려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상한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있죠.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그동안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상한가 종목이 시장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하나 나오게 되면은 장중에 이제 상한가가 가더라도 나중에 장 마치고 종가에 보면 밀려서 상한가가 이제 망가진 채로 이렇게 종료가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나마 상한가 갈 때는 보면은 그 다음 날에 되면 어김없이 마이너스가 나와버리거든요. 조금 더 상승하거나 아니면 상한가로 끝마치더라도 다음 날에는 더 하락한 채로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상한가 종목들이 좀 늘어나고는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한 종목도 없을 때도 있었고요. 어쩌다 뭐 한두 종목이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어제는 한 5종목 이렇게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고 오늘은 한 7종목 정도가 지금 상한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들이 이제 조금 상한가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상따하지는 않은데 상따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상한가가 지금 상한가 종목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때요? 중소형주들 특히 중소형주장에 이러한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잘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시장의 분위기 있죠. 이러한 것들을 돌려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습니까?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계속 조정에다가 3,000 정도 조정하면은 이제 괜찮겠지 했더니 2,900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2,900이 바닥일 줄 알았더니 더 깨고 더 깨고 내려와가지고 2,600까지 내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종합지수 자체는 횡보, 물론 소형주는 잘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장 자체는 이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었거든요. 또 보면은 어때요? 우리 선거할 쯤에 되면은 또 바닥이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좀 삼성전자나 이런 거 사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빠지는 날이죠. 특히
이날 이렇게 막 빠질 때 보니까 그때 이제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해가지고 이렇게 빠진 때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저점 깨고 내려갈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시장 괜찮냐? 고민이다. 실은 가득하다.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라는 것은 영원히 안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공포가 가득할 때, 그러할 때는 또 이제 새로운 변곡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러한 현대사료 같은 종목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장이 이제 전환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이전에 있죠. 뭐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멀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제 이때죠. 이때 이제 2018년도, 2020년도 이렇게 보면은 이때 보면은 그때도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세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보면은 그나마 이제 우선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좀 올라오면서 이제 해줄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시장이 거의 막바지가 다 되었죠. 2015년도에 그 반도체주들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형주들이죠. 그러한 종목들은 대형주들의 상승이 있고 그때 또 바이오주 막 이런 종목들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로서 이제 끝을 내게 되는데 테마주가 이제 절정에 달하는 것은 그때가 이제 그 대북 관련주였습니다. 그때 이제 평창 올림픽 하면서 대북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상승을 하였고요. 그 앞서서는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랐었고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이 이제 딱 올라와서 이제 다 고점을 만드니까 진짜 이제 시장이 이제 먹을 게 이제 없는 거예요. 다 말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진짜 딸딸딸 긁어 먹고 뼈에 붙어 있는 살까지 다 발라 먹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그때 우선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선주들의 이제 시장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 현대건설 우선주 있죠. 현대건설 우선주가요. 조용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것도 지루한 종목이었거든요. 아주 지루한 종목이 현대건설 우선주가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상한가 하면서 딱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비트코인 관련 종목 없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관련 종목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이런 거 가지고 있을 그게 아닙니다. 시장은 전혀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2018년도 그때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그때 좀 올라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세로 넘어갔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요. 이때 그 현대건설 우선주가 갑자기 조용하던 종목이 상한가 나왔는데 이 상한가 행진이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5만원 아래에 있던 종목이 지금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상승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38만원대까지 그냥 상승을 해버리죠. 이렇게 쭉 타고 그냥 쭉 올라가거든요. 이거 엄청난 상승이었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 우선주가 이때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정말 뭐 미친 듯이 날아가는구나. 근데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근데 이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선주의 랠리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보면 우선주들 상당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시장을 살펴보니까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없더라고요. 네. 매수할 만한 종목이 없고 우선주라서 이게 우선주는 거래량도 작고 많이 살 수도 없고 좀 그랬는데 그나마 시장을 아무리 두 눈을 씻고 봐도 그나마 괜찮은 것들은 우선주였거든요. 그래서 우선주 뭐 좀 우리가 한번 사보자 시세의 그런 원리를 믿고 바닥에서 그나마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다 좀 좋으니까 그나마 우선주를 사보자 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크게 뛰어오르더니 이후에 그 우선주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주는 우리가 그때 좀 상당히 재밌게 이렇게 먹었던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건설 우선주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였거든요. 그때 보면은 뭐 대한항공 우선주 이런 것들도 기억이 나고요.
여기 보면 2019년도입니까? 이거는 2019년도네요. 이때 뭐 대한항공 이런 것들이 좀 올랐고 시기는 조금 늦춰져 있었군요. 그리고 뭐 한참 올라갈 때는요, 뭐 SK 증권 우선주 이러한 종목들도 있었죠. 각각에 보면은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왔는데 그나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그때 보면은 될 때, 그나마 우선주들이 될 때 첫 스타트를 당긴 종목이 이제 현대건설 우선주였습니다. 여러분 시장에는요, 시장이 이제 조금 이렇게 될 때는 처음에 스타트로 이제 당기는 종목이 있죠. 그 종목은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나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 우선주가 그때 그 오르면서 상당히 이제 아주 크게 올랐죠. 아주 크게. 뭐 다른 종목에 비해 가지고는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다른 나중에 이제 막상 이렇게 보여주고 다른 종목이 뒤따르게 되니까 뭐 이런 식의 연속적인 상한가를 다른 종목 보여주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3개, 4개 이렇게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은 제법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꽤 수익이 괜찮게 났죠. 그래서 우선지 한번 땅 튀어나가면은 그 뭐 100%, 150% 이런 식의 수익은 비교적 좀 쉽게 거둬들이는 그러한 장세였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스타트는 이러한 종목이 나오면서 당기게 됩니다. 예, 이런 종목이 왜냐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나와야 어때요? 바람잡이 역할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와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더라.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갑자기 올라오면 그렇게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그림을 보여줘야 또 흥분을 하잖아요. 시장은 항상 그렇죠. 예, 항상 보면은 어떤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그러한 대단한 종목이 하나 나와야지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대사료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아마 이번에도 이 선발대로서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그때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물론 이거 우선주는 아니죠. 아닙니다만은 지금 보면 뭐 연일 상한가 아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강력한 상한가 종목입니다. 강력한 종목은요. 장중에 상한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장 시작 땅 하면 바로 상한가 만들어서 문 닫아 버립니다. 그게 정말 강력한 상한가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상한가 아마 이거 있죠. 잘 사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자, 이거 분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 시작하면 바로 상한가 찍행합니다. 이거 있죠. 지금 틱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분봉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이 느낌이 없으실 거고 틱으로 보세요. 틱은 순간이지 않습니까?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 시작 바로 상한가 그 다음부터 풀리거나 이런 거 아니죠. 보통 상한가 갈 때 보면은 아침에 크게 상승해 가지고 쭉 이어 가지고 더 상한가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문 닫고 또 중간에 막 풀렸다 거래해서 주고 막 풀렸다가 또 잠겼다가 막 그러죠. 근데 진짜 강력한 것은 이러한 식으로 갑니다. 기회 안 줍니다. 아마 잘 못 살 거예요. 사지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에 또 상한가 계속 아침에 시작하면 그냥 상한가예요. 이런 거는요 상당히 강력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보고 못 사요. 저기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좀 시작하고 있을 때 이런 때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사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 오늘까지 이제 상한가 이제 4개가 나왔습니다. 뭐 내일 또 나오게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 분위기로 본다면은 뭐 이제는 세력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항상 시장이 어떤 그 이끌어낼 필요가 있을 때 시장이 전환될 때 보면은 항상 스타주가 하나 이렇게 나서면서 그 분위기 바람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료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와 이거 올랐는데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는 것은 어려운 끝에 이러한 종목들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얘는 그 역할이 있구나.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 종목이 앞서 나오면서 뒤따르는 종목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겁니다. 뒤에 이제 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있죠. 실질적으로 잘 못 먹여주는 종목이에요. 이런 데 있죠. 여기서 사놓지 않으면 못 먹는 건데 이제는 충분히 여러분이 따라갈 수도 있고 또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장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을 좀 봐야 된다. 예전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런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외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좀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소외된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시장이 이제 그 되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저희들 보면 어떤 종목이 올랐냐면은 동원수산 또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가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상단은 아닙니다. 물론 동원수산은 우리가 이전부터 사왔던 종목이에요. 이전부터 사왔던 종목인데 지금 보면은 어때요? 확실히 시장이 다르다는 거죠. 이 후속 나온 겁니다. 후속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이제 동원수산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동원수산 보세요,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원수산이 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죠. 이 종목은 전혀 없는데 좋을 것이 전혀 없거든요. 자꾸만 우리는 어때요? 머릿속에서 앞에서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겠고 또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기술, 그래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종목을 우리가 솔깃하면서 이제 납득이 되어지고 그런 종목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기술주 같은 거 어때요? 전혀 못 가고 있죠. 기술주가 뭐 움직임도 없고요. 전혀 못 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근데 전혀 엉뚱한 것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금 동원수산도 전에도 샀는데 그렇습니까? 매수 매도 계속 하셨습니까? 왜 매수 매도 왜 계속 하셨어요? 아이 그래도 모닝스타님 요 근래 요 3월달 들어와 가지고는 아 동원수산이 그래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셨어야죠. 네. 이 동원수산이 보게 되면은요, 우리 3월 초에 한번 샀었습니다. 3월 7일 날 한번 샀었네요. 언제지? 3월 초에도 한번, 최근에는 이제 3월 7일 날 샀었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결실을 맺은 거거든요.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수산주들이 좀 오르는데 그 중에서는 동원수산이 좀 제일 강해요. 이런 종목들. 아, 자꾸 올라가지고 팔았습니까? 동원수산은 좀 그러한 종목, 그러한 그게 있죠. 올라오면 팔아줘야 됩니다. 올라주면 팔아줘야 되고, 올라주면 팔아줘야 되고요. 그죠? 오르면 팔아줘야지, 안 팔면 후회되죠. 자, 그런데요, 주식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패턴을 너무 익숙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못 나도록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현상 속에서 너무 정답을 보여주더라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은 이렇게 팔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있죠. 그렇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보여졌다라고 생각될 때는 그때는 팔면 안 돼요. 오히려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바닥도 있거든요. 바닥도 보면 투바닥 이렇게 쌍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한 바닥처럼 한 번, 두 번은 가능한데 반복되다 보면은요. 계속 이제 익숙해 갖고 그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빵 하고 달아나요. 그래서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동원수산도 보면은 다 힌트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사실 동원수산은 내가 이번에 갈 거야라고 예고를 한 종목이에요. 왜 그렇게 예고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 VIP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VIP에서 그런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종목 발굴하고 종목 사기 상당히 바쁜 그러한 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날 거예요. 시장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랬죠. 지난주인가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종목들이 뒤따를 것이다. 이제 더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따라오게 될 텐데 진짜 지금은 이제 그것을 준비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하나 둘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 없습니다. 오늘 보면 시장만 조금 빠졌을 뿐이지 종목별의 그러한 모양새로 보면요. 지금 뭐 상당히 강세장이에요. 이 또 상한가 하나 또 가게 생겼네요. 이거 보니까. 이런 종목은 어때요? 잘 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강세장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강세장 아니에요. 범양건영 이런 종목도 보면은 지금 뭐 상당히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 아래서 오늘 벌써 뭐 20% 이상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이제 이런 강세 이런 것들을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것만 해도 상당히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또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미 또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수가 나와요. 네. 건설도 상한가가 나오죠. 건설도 상한가 나옵니다. 아마 저번에 제가 이런 말 드렸을 거예요. 저번에 지난주였습니까? 지난주였습니까? 지수는 지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수는 별로 이렇게 못 가고 있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가벼운 거 기술주 막 이런 거를 보려고 한다. 근데 제가 어때요? 저번에 20년 전을 연구하면 좋다고 했죠. 20년 전. 20년 전에 그러한 시장을 연구하면은 이번에 굉장히 힌트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벼운 거보다는 무거운 거를 좋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거운 거. 비교적 좀 무거운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하는데 뭐 저기 범양건영 같은 거 오늘 올라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때요? 가벼운 쪽 아니죠. 무거운 쪽이죠. 무거운 종목이 보세요. 지금은 무거운 종목이 가볍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날아오르고 아주 그냥 뻥뻥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요. 자꾸 그 늦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나 저거 부러운데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자꾸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는 걸 보면서 지금 시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구나. 시장의 질이 바뀌고 있다. 그것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20년 거 볼 걸 뭘지 모릅니까? 차트 보시면 되잖아요. 20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차트를 20년 전으로 이렇게 딱 돌려놓고 20년 전으로 보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크게 봐야죠. 크게. 아주 크게 봐야죠. 크게 보면은 시세가 보이지 않아요. 범양건영도요. 20년 전에는 이런 상승이 있던 종목이에요, 여러분. 네. 지금 20년 전에는 범양건영 때 이런 상승이 있던 종목이거든요. 그 뒤에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넉마가 되어서 그렇지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좋았던 종목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볼 줄 모르는 게 아니고 차트를 넓게 펼쳐가지고요. 자꾸 전 종목을 보세요. 그때 막 오른 종목들 뻔합니다. 그리고 20년 전 장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뭐 주도주 하면은 뭐 몇몇 종목들이 이렇게 섹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20년 전의 장을 보면은 꼭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웬만큼 뭐 밥이나 좀 먹고 사는 이런 기업들 있죠. 다 상승했어요. 다 상당히 상승을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이렇게 뭐 큰 장이 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년 전 어게인입니다. 그때 보면은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있죠. 뭐 지금은 이렇게 막 급등하고 이러는 종목들이 있고 주도주로 나서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에는 다 먹여주는 장이에요. 대신 아닌 종목은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별로 못 올라가는데 뭐 자꾸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예전에 보면은 삼성전자 20년 전에는 어땠을까? 삼성전자 20년 전에는요 어땠을까요? 2000년도 초거든요. 2000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뭐 천하의 삼성전자니까 2000년 초부터는 괜찮을 듯 싶거든요. 물론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2001년부터 우리 2007년이 시장의 큰 고점 아니겠습니까?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시장이 우리가 좀 잘 못 갈 때, 그럴 때 더 잘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좀 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탄력이 좋지는 못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그 시장이 2010년대는 그 시장 자체가 별로 좋은 시장은 아니었죠.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때 더 올라갔습니다. 이때 보세요. 오르는 것 큰 폭이 다릅니다. 물론 삼성전자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오르기는 올랐지만은 다른 종목에 비해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오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삼성전자 사면 지금 재미가 없거든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다. 물론 뭐 지금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종목도 있고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은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위기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센 종목들은요 상당히 이미 큰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자, 뭐 지금 상한가 아니라도 좋아요. 신고가 나는 종목들도 있죠. 여러분 이 대덕전자 어떻습니까? 대덕전자는요 지금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주도주 아닙니까? 꼭 상한가 가고 급등이 나와야 됩니까? 상한가 종목은요 급등하는 대신 막히면은 급락합니다. 급등한 종목은요 제자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종목은 이런 종목이죠. 급등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오르는 종목은 추세를 타고 상승하기 때문에 중간 조정이 있지만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상한가 종목은 이제 그 행진이 멈췄다 할 때는 얼른 팔고 나와야 되는데 물론 그것이 수익이 되긴 하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오르는 종목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요시하죠. 자, 여러분 시장이 만약에 좋지 않은 시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못난이 종목들을 좀 팔아가지고 줄여가지고 현금 좀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자, 아까 이제 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저기 또 보면은 어떤 그렇죠. 보성 파워텍은 어때요? 보성 파워텍도 잘 가고 있죠. 이건 뭐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보성 파워텍 상당히 이렇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그래서 시장을 잘 보고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니까 시장이 나빠질 거라고 봤죠. 물론 지수도 지금 좋은 편은 아니고요. 하지만은 시장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맥락을 잘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는 어떤 종목입니까? GSE 이런 거. GSE 그때 뭐 가스값 폭등하면서 GSE가 막 이렇게 이제 오르게 되었죠. 우리는 GSE를 이전부터 사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 추세가 살아있었지 않습니까?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급등을 해가지고 그랬지 그 이전부터 추세가 살아있고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해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전쟁이 붙으면 나면서 오히려 수혜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GSE가 오르고 나니까 또 보면은 요 근래 이제 또 선거 끝나고 나니까 또 원전주가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워로직스, 보성 파워텍 이러한 종목들이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 보성 파워텍도 보세요. 1월 달에 우리 시장은 1월 달이 신저가 난 상태죠. 시장은 신저가. 근데 보성 파워텍은 신저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울 때. 그래서 시장 역시 시장보다는 좀 더 좋은 종목을 모습을 하던 것이 나중에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시장이 한참 빠질 때 안 빠지는 게 좋고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 돌아설 때 그때 탁 튀어나가게 되는데 보성 파워텍 이미 그러한 모습을 있었지 않습니까? 보성 파워텍의 바닥은 10월입니다. 10월 그리고 12월이고요. 1월 달에는요. 오히려 시장이 무너질 때도 친저가 내고 내려오는데 얘는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나았던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연히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주로 보면은 뭐 정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주식은 절대 정보 아닙니다. 물론 뭐 정보 같은 거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상 그 정보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없어요. 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찾다고 하던데요. 아니 스토리를 잘 입혀서 그렇습니다. 나온 결과를 가지고 스토리를 잘 입혀서 그런 것이지 원래는 정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보에 의존하고 뭐 그게 그 잘 이렇게 만나지지도 않은 정보를 억지로 찾아서 다니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시세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즉 VIP 회원님들께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수익을 내는 그 비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시세를 볼 수 있는 안목, 판단 이러한 것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수익이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보성 파워텍도 산 거예요. 그 전에. 그랬는데 사실은 뭐 누가 당선될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뭐 지금 그 진보 정부에서는 진보 쪽에서는 탈원전 정책이고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그 친원전 쪽이죠. 예, 그러한데 여러분의 그 이번에도 결과 박빙이 나왔듯이 예상을 할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다만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샀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게 호재로 작용해 가지고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고 따라간 거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추세라든지 그런 그 원리에 따라서 매수를 한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것이 잘 먹힙니다. 전혀 그 떨어져 있던 것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지금 이러한 급등이 나오는데 사실 이러한 종목들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납득이 안 되고 지금 뭐 주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은 악재투성이고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을 다 빼버리고 차트를 통해서 시세 그대로를 읽어낸다면은 인정이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따랐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현대사료,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것도 뭐 수혜주라면 수혜주죠. 지금 이제 전쟁이 이제 나면서 우리 뭐 저기 비료 만들고 막 사료 만들려고 해도 어때요?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해가지고 딱 막혀버리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는 것이고, 그죠? 수산주는 어떻습니까? 수산주는 또 그거예요. 이번에 저희들 다 그런 걸 예상해서 산 건 아니고 시세에 따라서 샀지만은 이 수산주는 그거죠. 우리 그 명태 많이 먹잖아요. 명태. 러시아 쪽에서는 명태 안 먹는다더라고요. 잡히기는 엄청 잡히는데 안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뭐 수입을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전쟁 나고 그래가지고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제 막혔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 인상하게 생겼다 하니까 수산주들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다 스토리예요. 스토리. 근데 스토리는 이제 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그것이 입혀지면서 납득이 될 정도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스토리가 아니고 이 종목이죠. 종목. 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루한 종목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루했던 종목들이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자,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벌써 이렇게 종목들이 튀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후속주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더 따라올 종목들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떠버린 종목들을 따라가지는 마세요. 막 이런 거 보고 떴으니까 또 따라가겠지. 동원수사는요, 저기 현대사료처럼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동원수사는. 그러니까 뭐 저거 따라가 볼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가다가 자칫하면은 내려올 때 또 이렇게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런 시장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사실 1월 달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큰 바닥이라고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들어 누를 것이다. 보통 이렇게 들어 누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좀 걸리거든요. 보통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잘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3월 초에 한번 반등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봄도 되고, 보통 이제 봄이 되면은 장이 좀 되잖아요. 뭐 크고 작든 그래도 1년 중에서 봄이 그래도 기회를 주는, 그러한 계절적으로 볼 때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뭔가 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전쟁 때문에 이제 한번 꽝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번 더 오히려 이렇게 잘 내려왔던 것 같아요. 내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에 이제 그 사로잡혀 가지고 아마 손절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있죠. 빵 떨어질 때 제 차 저점 깰 거야. 지금 전쟁 났으니까 막 내려가고, 그리고 그 기사에, 신문 기사에도 2,500까지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공포가 있고, 공포가 그렇게 또다시 시장을 덮치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떠서 좋은 게 아니고 분위기 자체는 안 좋지만은 전형적인 어떤 바닥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하고 잘 안 내려와요. 예전에는 회복하면은 빠지고 하는데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장이 이제 좀 되겠구나 했는데 뭐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종목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은 시장이 있죠. 약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제도 그랬고 이날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랬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회복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장중에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쭉 매도 우위라서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을 안 주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그 종가쯤에 가게 되면은 장이 반등을 한다고요. 장이 반등을 하면서 양봉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막판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전이 있죠. 이때도 보면은 장중에는 매도 우위였는데 이제 장 끝나고 다 해보니까 막판에 엄청 사들여가지고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끝났더라고요. 뭐지 얘? 장중에는 막 매도 우위로 막 나오더니 매수 우위로 변했네. 얘들이 왜 이러지? 좀 드디어 들어오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세요. 아침에는 빠졌는데 오후 되니까 자꾸 밀어붙여서 올라오잖아요. 오후가 더 강하죠, 요즘은. 전반보다는 후반이 더 강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약세장일 때는요, 아침에 잠시 반등하고 계속해서 내려가서 그렇게 밀려나서 그냥 또 음봉위로 마감하고 밀려서 마감하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밀어붙입니다. 물론 오늘은 매도 우위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지수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템포인데 뭐 내일 또 이렇게 반등을 좀 더 하면서 올라오고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제 더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는 소형주에 확실히 이제 가 있는 거군요. 소형주는 뭐 연일 계속 오르죠. 그래서 뭐 당분간은 이러한 상승들이 더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꾸 그 떨지 마시고요. 아직도 저기 바닥에서 특히 큰 종목들, 저기 막 그 못 오르는 종목 이런 거 막 들어가 가지고요. 잠깐 반등 묶고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개인들은요 좀 빠졌다 싶으면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팔더라고요. 근데 팔았는데, 어제도 팔았는데 시장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지 말고 저기 아래 있을 때 이럴 때 사가지고 지금 쭉 키워가면 지금 수익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장이 좋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툭 튀어나가죠. 오늘 또 튀어나가는 종목들 좀 상당히 보였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여러분에게 수익을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기회의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시장이 진짜 탄력이 붙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자꾸 못 가는 거 있죠. 붙들고 이렇게 있지 마시고
특히 인기주. 그러니까 인기주는 앞서서 그림이 큰 종목일 겁니다. 특히 있죠. 작년 초까지 상승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여름부터 꺾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앞서서 상승이 있었고 꺾여 있는데, 지금 있죠. 이 바닥으로부터 별로 이렇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조심하세요. 지금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못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자꾸 축소하거나 교체하려고 마음 먹으세요. 일단 매도해가지고 절반이라도 매도해가지고 현금 마련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저번에 그 시장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다릴 그 여유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조차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은 어때요? 빨리 종목 받으러 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빨리 종목 받으러 오셨으면은 지금 오늘 이렇게 나가는 종목 우리가 얼마 전에 산 건데, 다 3월 초 막 이럴 때 사놓은 건데, 그런 종목이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막 수익 나고 있으실 텐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주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더 많은 종목들이 이제 나서게 될 테니까 오히려 뭐 기회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매수할 기회니까, 아무튼 지금은 뭐 종목이 지금 나는 진짜 초보라서 아직까지 그런 것들 읽지 못한다. 그런 분들은 오셔가지고 종목부터 담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사야 되는지 그러한 원리들을 여러분이 익혀 가신다면은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은 좋거든요. 그 종목들이 내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좋잖아요. 종목들이 이렇게 변곡을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커가는 과정을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는 거, 그렇게 경험해 보는 것이 더 확실하게 이제 학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제 몇 번 보게 되고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거기에 맞는 종목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안목이 이제 더 틔워지는 거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뭐 일단은 시장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요. 분명히 지금은 이제 강세장이다. 그래서 뭐 4월 달까지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4월 달, 5월 달까지는 뭐 좀 나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시작이고, 아직까지 오를 종목은 많다. 특히 코스닥도 보면은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코스닥도 선별은 잘 하야겠지만은 코스닥도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상승 나올걸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 이번 장에 이제 대응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왕꿈틀님 오셨나요? 네. 그리고 주식 국가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힘내시고요. 여러분, 혹시 뭐 좀 이렇게 지금 장에 이제 뭐 이렇게 물러나 있고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저 종목을 보면은 아직까지 한숨이 나온다. 그런 분들 계시면요. 일단은 잘 정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제 종목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은 안 됩니다. 뿅뿅님. 저희들은 이제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어떤 종목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입니다. 금강원에서 제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켜야 되니까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좀 드리고 했는데, 뭐 요즘은 이제 그게 금지가 돼 있으니까 할 수 없네요. 저도 좀 답답한데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뭐 또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꾸 알아차려야 됩니다. 시장이 결코 약하지 않는 때라는 거, 시장이
될 때라는 거. 그래서 그 신호탄을 이 현대사료가 잘 예고하고 지금 쏘아 올리는 거니까 뭐 이거 못 잡아서 아깝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신호탄을 보면서 여러분이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지금은 이제 시장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동안의 약세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는 것을 좀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